안녕하세요. 스토벅스 도쌤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지난 영상들 중에서 초등수학 로드맵에 대한 영상이 있었는데요. 그 영상에 대한 연장선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초등수학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연산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연산은 수학의 그릇이다라고까지 말씀드렸죠. 그랬더니 여러 구독자분들께서 댓글이나 이메일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초등 저학년과 고학년으로 대상을 좀 나눠서 제가 두 가지 영상으로 준비하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유치부터 초등학교 저학년이 되는 1, 2, 3학년들 연산학습과 그리고 연산 팁도 말씀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초등 3학년 과정까지 연산만 짚어보면 초등학교 1학년 1학기에 덧셈 뺄셈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6개 단원 중에서 3개의 단원이 덧셈 뺄셈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초1 과정은 덧셈 뺄셈을 위한 학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자, 그만큼 덧셈 뺄셈의 이해가 다른 연산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인 거죠. 자, 그럼 2학년 1학기에서 받아올림이 있는 덧셈 뺄셈을 또 배워야 두 자리 연산이 비로소 끝이 나요. 자, 그 이후에 덧셈의 원리를 이용해서 곱셈을 진행하고 그다음에 2학기부터 곱셈 연산 속도를 위한 구구단이 시작됩니다. 자, 3학년 1학기가 되면 세 자리 덧셈 뺄셈을 배우고 드디어 나눗셈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자, 이후에 곱셈이 자릿수를 늘려가면서 연상 능력을 강화시키는 연습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분수와 소수의 존재를 알려주죠. 앞에서 연산 연습이 안 되어 온 아이들은 여기서부터 점점 수학의 무서움을 좀 감지하기 시작할 거예요. 3학년 2학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연산의 고통이 좀 시작되는 시기이기도 하죠. 곱셈과 나눗셈 연습을 강화시키면서 본격적인 분수 계산이 준비가 시작됩니다. 자, 이렇게 초등 3년 과정의 연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어요. 자, 우리 어린아이들 중에 연산을 하자고 하면 도망가거나 극도로 거부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자, 아이들은 왜 연산을 싫어할까요? 아니면 혹시 우리 어른들이 싫어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요? 자, 아이들이 연산을 싫어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요, 세 가지 정도가 바로 떠오르실 거예요. 첫째는 지루함이죠. 아무래도 기계적인 연산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미없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시간을 재는 경우는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는데 아이들은 그 긴장감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할 수 있죠. 자, 마지막으로는 많은 양을 강요할 경우에 시작도 하기 전에 아이가 싫다고 거부할 수도 있죠. 자, 그렇다고 아이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하는 거라면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구체적인 연산 학습 방법에 대해 말할 텐데요. 앞에서 얘기한 세 가지 싫어하는 이유들을 지양하는 쪽으로 방법을 제시하겠습니다. 자, 우선 연산 학습하는 방법은 학습지를 하는 방법과 엄마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학습지로 시작할 경우에는요, 보통 그 유명한 그 굿발룬 있죠, 그죠? 굿발룬, 그죠? 이 학습지 수업 특징은 무엇보다도 일주일에 한 번 선생님이 방문해서 아이의 학습 상태를 체크해 주죠. 그러다 보니까 엄마하고 좀 부딪힐 일이 좀 적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꾸준히 할 가능성이 좀 있죠. 자, 하지만 선생님이 과도한 영업을 하시던가 평판이 좋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지역 커뮤니티에서 선생님한테 추천을 받으시던가 그 다음에 확인을 좀 해보셨으면 전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또한 학습지를 시킨다고 해서 그 선생님한테 모든 걸 맡겨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엄마가 아이의 진도와 연산 상태를 좀 파악을 하셔야 돼요. 과도한 복습으로 연산을 지루해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거죠. 만약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으면 선생님하고 좀 의논을 해서 진도와 양을 좀 조절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엄마표 연산의 경우는 처음에 연산의 원리를 알려주는 사고력 연산 교재를 선택하는 걸 전 추천드려요. 특히 유치부터 초저인 경우 실물 교구 활용을 강력하게 추천드려요. 어릴 때부터 무작정 구구단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덧셈이 구구로 연결되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죠. 자, 이것을 추상적인 수로만 알려주지 마시고요. 반드시 교구를 사용하세요. 그 교구라고 하면 좀 거창할 것 같은데 집에 있는 장난감, 그다음에 단추, 뭐 구슬 뭐든 상관이 없어요. 반드시 실물로 수의 원리와 확장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한 거죠. 또한 이 말씀을 드리면 조금 의아해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이 손가락 있죠? 손가락을 많이 활용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어떤 부모님들은 계산해서 손가락 활용을 못하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손가락은 두뇌 발달과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권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손가락 풀이에요. 예전에 제가 한번 소개시켜드렸던 스탠포드 수학공부법이란 책이 있죠. 그 책의 저자
조 볼러가 쓴 리미트리스 마인드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저자가 수년간 뇌과학자들과 함께 연구해서 수학 교육뿐만 아니고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뇌과학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 중에 손가락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뇌과학 연구에서 밝혀진 것이 있는데요. 우리 뇌에 소위 감각 손가락 영역이란 것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복잡한 수학 계산을 할 때 손가락을 쓰지 않아도 그 뇌의 그 부분이 엄청나게 활성화된다고 해요. 즉, 우리 뇌가 알아서 스스로 손가락을 인식하고 재현하고 있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 영역을 최대한 발달시키는 것이 좋은데 그 방법이 어린 학생들한테 수학 계산에서 손가락을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성인 같은 경우에도 손가락의 인식의 정도로 계산 능력을 예측할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자, 영상이 길어지니까 더 궁금하신 분들은 한국의 언락이라고 번역본이 있어요. 그 책을 한번 꼭 읽어보시길 전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사고력 교재와 실물 교구로 연산의 원리를 학습한 다음에 연산이 끝나는 게 아니고요. 단순 계산 연산 교재를 선택해서 꾸준히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바로 양이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계적으로 단순하게 연산하는 게 재밌을 아이가 없잖아요. 자, 가능하시면 융통성 있게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연산 문제집을 구입하시는 분들이 질문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이런 거죠. 이 한 권을 도대체 얼마 만에 다 풀어야 되는가? 어떤 책은 한 달에 다 풀어야 된다. 어떤 책은 뭐 3달 과정이다. 이런 식으로 정해놓은 게 있는데 사실 그런 건 없어요. 적정량은 아이마다 모두 다릅니다. 또한 이 문제를 다 풀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시고 아이에게 맞는 양을 진행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양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홀수 번호만 풀던가 짝수 번호만 푸는 방식인 거죠. 시중에 나와 있는 연산 교재들은 대부분 다 비슷비슷하죠. 그래서 뭐 사실 아무거나 뭐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자, 그래도 교재를 고를 때 직접 서점에 가셔서 아이와 함께 고르시고 편집 상태도 한번 확인하는 게 좋죠. 너무 빽빽한 편집 상태는 좀 시각적으로 아이들이 좀 많다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벌써 양이 압도가 되니까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거죠. 아직 어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은 표지에 그려진 그림 하나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사소한 것을 풀기 싫다, 풀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죠. 이런 건 아이의 취향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잘 아시니까 작은 디테일까지 좀 챙겨주시면 아이들과 연산학습을 하시는데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연산 연습할 때 팁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는 시간 재기죠. 시간을 재서 풀면 집중력이 향상되기도 하고요. 아이들은 게임처럼 생각하기도 하죠. 그런데 너무 많은 문제를 이렇게 풀면 좀 피곤하고 좀 힘들어하는 친구도 있죠. 자, 일반적으로 저학년의 경우 1, 2분 또는 길면 5분 정도에서 컷할 수 있게 그 정도의 양을 설정해 주면 좋고요. 어떤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 긴장감을 굉장히 싫어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래서 시간 압박이 들어오면 좀 힘들어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 아이가 푼 시간을 기준으로 삼으시고요. 그 처음 기준 시간에서 5분, 그 다음엔 10분 뭐 이런 식으로 시간을 천천히 줄여나가시는 방법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자, 정해진 시간 내로 푸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아이에게 맞춰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는 시기이기도 한 거죠. 둘째는 함께 풀기예요. 어린 자녀들한테 너 혼자 풀어라 이렇게 말하면 싫어할 수 있는데 뭐 엄마도 같이 풀자, 아빠도 같이 풀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좀 더 재미있게 할 수 있겠죠. 누가 먼저 풀지 게임하듯이 이렇게 경쟁하는 것도 재밌게 하더라고요. 설마 진심을 다해서 먼저 다 풀어버리시고 아이들만 울고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아슬아슬하게 좀 져주고 그러셔야 당연히 센스 있게 진행이 되는 거니까 뭐 당연히 이건 잘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자, 세 번째는요.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보드게임을 활용하는 방법이죠. 자, 시중에는 연산 연습 보드게임이 많이 있어요. 샘샘 피자, 샘샘 테니스, 카드게임 이런 걸로 연산 연습인지 모르게 연산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보드게임들을 활용하시면 좀 즐겁게 학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유치부터 초등 1학년부터 3학년까지 이 저학년 학생들한테 해당되는 연산학습법과 간단한 팁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초등 고학년, 4학년부터 6학년까지 또는 중등으로 올라가는 시기까지 연산학습을 말씀드린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